말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당신의 평판과 인생의 흐름도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최윤 작가의 그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입니다. 침묵이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틀리지 않기 위해, 이기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말이 맞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틀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꺼낸 순간 공기는 싸늘해지고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닫죠. 아,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멀어진 거구나. 오늘 소개할 책은 말을 더 잘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대신 왜 우리는 맞는 말을 하면서도 관계를 잇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묻습니다. 당신은 맞는 말을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사람을 남기고 싶은가요? 지금부터 책을 통해 왜 늘 맞는 말을 하는데 관계가 틀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듣기만 바꿔도 관계가 180도 달라진다. 듣기 고수들의 3가지 공통점.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사람이 사라져버린 듯한 도시, 조용히 멈춰버린 시계,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소녀 모모. 그녀는 많은 재산도 지식도 없었지만 단 하나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능력. 모모는 말이 많지 않았다. 조언하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와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가벼워졌고 스스로 해답을 찾았다. 그녀는 그저 진심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었을 뿐이다. 말보다 듣는 것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모모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지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그 중심에는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기울일 경과 들을 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을 기울여 듣는 태도를 뜻한다. 특히 들을 청이라는 글자는 귀로 듣고 눈으로 살피며 하나의 마음으로 집중하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다시 말해,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추고 마음을 열어 말의 내용은 물론 그 속에 담긴 감정, 망설임, 숨겨진 의미까지도 받아들이려는 태도다. 김창옥 교수는 한 강의에서 경청의 힘을 주제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각자 2분간의 대화를 나누게 했다. 한 그룹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경청했고, 다른 그룹은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산만한 태도를 보였다. 단지 2분의 실험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경청을 받은 그룹의 참가자들은 상대에게 더 많은 감정을 공유했고, 대화가 끝난 뒤에도 따뜻하고 편안했다. 상대에게 신뢰를 느꼈다라고 말했다. 반면 무관심한 태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며 거리감과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 실험을 통해 듣는 태도 하나만으로 관계는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듣기의 고수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진짜 듣는다는 건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일이다. 중간에 끼어들어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더 잘 안다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한 중견기업의 박 과장은 자신이 팀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믿었다. 매일 아침 회의를 주재했고 명확한 업무 지시를 내렸으며 언제든 문을 두드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팀원들은 박 과장과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했다.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방식대로 해봐. 라는 말이 돌아왔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그건 비효율적이야. 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신입사원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을 때였다. 팀장님, 저희 제품의 타겟층을 MZ세대로 확장하면 어떨까요? SNS 마케팅을 강화하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과장이 끊고 말했다. 아니, 그건 안 돼. 우리 제품은 40대 이상이 주 고객층이야. SNS는 너무 불확실해. 기존 방식대로 하자. 신입사원은 설명을 더하려 했지만 단호한 반응에 입을 닫고 말았다. 박 과장은 왜 팀원들이 자신과 대화하기를 꺼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만약 박 과장이 신입사원의 말을 끝까지 듣고 좋은 아이디어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라고 반응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듣고 존중하는 작은 태도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 느낌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 둘째,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한다. 경청이 깨지는 순간은 의외로 단순하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을 때다. 이미지 컨설턴트 김 실장은 자신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고객 만족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고객님, 평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스타트업 대표인데 사람들이 저를 너무 캐주얼하게 봐요. 아, 그럼 대표다운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필요하시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고 싶진 않아요.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자리에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스타일이면 좋겠어요. 중요한 자리에선 격식이 필요하죠. 정장을 기본으로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게 가는 게 좋겠어요. 음, 완전한 정장은 아니에요. 청바지에 셔츠를 입어도 리더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원해요. 김 실장은 고객의 말을 듣고도 계속 단정함과 포멀함을 강조했다. 고객은 자유로움은 유지하되 중요한 자리에서 신뢰를 주는 균형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상담은 김 실장의 기준으로 흘러갔다. 결국 고객은 나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갔다. 이건 전문성이나 논리의 부족이 아니다. 진정한 경청의 부재다. 상대가 원하는 방향을 말하고 있음에도 듣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앞세운다. 고객은 멀어졌다. 셋째, 말보다 질문으로 대화한다. 듣기 고수들은 해결책을 빨리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으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데 집중한다. 전자제품 기업의 최 과장 이야기다. 그는 팀원들이 고민을 상담하면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응? 그래서요? 같은 짧은 반응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도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는 압박도 지시도 없다. 오히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는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유도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언어가 관계를 이끄는 리더의 진짜 모습이다. 결국 듣기의 고수는 정답을 주기보다 상대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한 사람의 경청이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고 신뢰가 되며 함께 걷고 싶은 관계로 이어진다. 듣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관계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판단보다 이해를 택하는 배려. 해결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는 태도. 그 모든 시간 속에 결국 한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이었다. 말보다 오래 기억되는 건 많이 말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들어준 사람이다. 지금 당신은 누군가의 말 속에 어떤 마음으로 머물고 있는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핵심을 전달하는 법. 그래프가 아무리 명확해도 말투가 얼음장 같으면 마음은 다친다. 사람은 논리로 납득하지만 감정으로 움직인다. 올바른 조언이라도 차갑게 들리는 순간 신뢰는 멀어진다.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말의 방향뿐 아니라 온도도 조절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적었을 때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글귀를 이렇게 바꿔 적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네요. 순간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고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같은 내용도 말의 온도가 바뀌면 전혀 다르게 들린다. 사실은 같다.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정보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표현에 감정이 얹히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데이터가 뼈대라면 감정은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것이다. 숫자가 정확성을 보장한다면 스토리는 그 정확성을 마음에 닿게 만든다. 이 차이를 디자이너 김대리는 업무에서 겪었다. 첫 시안 리뷰에서 팀장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건 광고 내용과 안 어울려요. 이대로는 클라이언트에게 못 보여요. 맞는 말이었지만 말의 날이 너무 서 있었다. 김 대리는 위축됐고 이후 작업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졌다. 몇 달 뒤 팀장이 바뀌었다. 새 팀장은 같은 수준의 시안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색감이 좋아요.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도 분명 좋아할 겁니다. 메시지만 조금 더 간결하게 다듬으면 훨씬 강해지겠네요. 김 대리는 다시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개선점이 심판이 아니라 방향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같은 피드백이어도 존중이 담기면 사람을 세우고 존중이 빠지면 사람을 꺾는다. 다만 감정적 배려에도 한계는 있다. 조직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위로보다 명확한 판단과 행동이 먼저일 때가 있다. 중요한 건 따뜻하게만 말하자가 아니라 긴급성과 관계의 지속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다. 급한 불을 끌 때는 선명한 지시가 필요하고 불을 끈 뒤에는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상대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 조언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럴 땐 해결책보다 힘들었겠네요. 같은 한 문장이 먼저다. 때로는 침묵과 여유가 마음을 열고
더 나은 답으로 이어진다. 이제 세 갈래의 조언이 하나로 모인다. 명확함은 길을 비추고 근거는 기둥을 세우며 따뜻함은 그 길 위에 온기를 더한다. 여기에 상황을 읽는 균형 감각까지 더해질 때 조언은 지시가 아니라 영향력이 된다. 명확한 말은 시간을, 근거 있는 말은 신뢰를, 따뜻한 말은 사람을 움직인다. 감정이 폭발했을 때 적용하는 응급 듣기법. 감정은 예고 없이 터진다. 상대가 한순간 울컥하는 얼굴로 눈앞에 선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흔들리고 숨이 거칠어진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도 그런 적 있어. 그 사람 진짜 너무하네. 라며 동조하거나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의 조언으로 위로하려 든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감정은 단순히 풀어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어야 가라앉는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경청의 기술이다. 단순한 위로나 존재감이 아닌 그 사람의 말과 감정을 진심으로 듣는 태도 말이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듣는 태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말보다는 태도에서, 위로보다는 함께 있음에서 시작되는 그 섬세한 기술은 실제 장면 속에서 더 분명하게 다가온다. 미국 드라마 더 굿닥터의 한 장면은 감정이 폭발한 사람 앞에서 어떤 경청의 태도가 진짜 위로가 되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준다. 한 인턴이 수술 중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충격에 복도를 뛰쳐나가 벽에 기대어 흐느낀다. 내가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손은 떨리고 눈은 충혈되어 있다. 숨도 고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너져 있다. 그때 선배 외과의가 천천히 다가온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턴의 바로 옆에 앉는다. 서두르지 않고 위로하려 하지 않으며 변명도 하지 않는다. 단지 같은 눈높이에서 그 자리를 함께 견디며 감정이 흘러가기를 기다린다.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조용히 묻는다. 지금 무슨 생각이 드나?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기다리는 진심 어린 경청의 태도다. 여기서 첫 번째 응급 듣기법이 나온다. 바로 멈춤. 섣불리 조언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먼저 멈춰주는 용기. 그것이 듣기의 시작이다. 직장에서도 이런 순간은 자주 찾아온다. 회의 직후 기획안이 통째로 부정당한 정 과장은 회의실 문을 닫자마자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 과장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손은 떨리고 말은 빨라졌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민 과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흥분을 부추기기보다 조용히 정 과장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맞장구가 아닌 존재를 기반으로 한 경청이었다. 말없이 보내는 나는 여기 있어요 라는 메시지였다. 여기서 두 번째 전략, 존재감 있게 함께 있기가 나온다. 그 침묵이 이어진 후 정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마침내 말했다. 나도 뭔가 놓쳤던 것 같아. 그제야 민 과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어요? 그 짧은 질문은 비난도 해석도 없이
감정을 정리하게 하는 문을 여는 질문이었다. 이처럼 짧은 질문으로 문 열기는 감정을 다독이며 상대의 말문을 트게 한다. 비슷한 순간은 회의실에서도 벌어졌다. 광고회사 이대리는 회사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대형 클라이언트 계약을 놓쳤고, 팀장은 회의 중 모두의 앞에서 날카롭게 말했다. 이대리,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이대리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눈가는 촉촉해졌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건 김 과장이었다. 팀장님, 이대리에게 당시 상황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감정이 무너지기 직전인 이대리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제안이었다. 세 번째 전략, 공간 주기. 말할 수 있도록 감정의 흐름을 막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 한 문장이 만든 여백 덕분에 이대리는 비난이 아닌 질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들어줄 공간이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진짜 리더십은 위기 앞에서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주는 데서 시작된다. 그런 리더십은 더 큰 조직의 위기 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빛을 발한다. 비슷한 태도를 조직 차원에서 보여준 리더도 있다.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는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화를 낼 법한 상황에서도 그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을 돌며 직원들과 직접 마주 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놓친 게 있을까? 그는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회의 내내 메모하며 직원들의 말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말보다 경청이 조직을 바꾼 순간이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마지막 전략, 조언보다 경청을 배운다. 해답을 주려 애쓰기보다 한번 들어보자라는 태도가 상황을 바꾼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실천할 수 있는 응급 듣기법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멈춤.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쉰다. 2. 존재감 있게 함께 있기. 말보다 존재감으로 나는 여기 있어를 전한다. 3. 공간 주기. 설명, 해명보다 말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든다. 4. 짧은 질문. 방향을 묻지 말고 마음을 열게 한다. 5. 조언보다 경청. 해결책을 던지기 전에 끝까지 듣는다. 누군가 한 사람만 이 5가지를 지켜도 흐름은 달라진다. 감정을 받아주고 말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태도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말로 무엇을 하려 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자. 그 침묵이 진심을 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관계를 살리고 감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 사람의 귀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들리지 않는다. 탈무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듣는 사람이 진짜 위기 대응자다. 이제 실천해보자. 듣는 것부터. 말투 하나로 사람이 달라 보인다. 존경받는 사람들의 말투 3가지 공통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건 아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말하는 사람이 오래 남는다. 그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 말의 모양보다 말이 닿는 방향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이다.
상대의 기분은 어떤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이 필요한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들은 말을 꺼내기 전부터 마음을 움직인다. 이들의 말투는 평범한 대화보다 민감한 순간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말투는 진가를 발휘한다. 첫째, 말실수를 감싸는 태도를 갖고 있다. 실수 자체를 덮자는 뜻이 아니다. 사람의 체면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대신 괜찮아요. 지금 어디에서 꼬였는지부터 같이 볼까요? 이건 위험한 말이죠. 대신 그럴 수 있어요. 말하다 보면 엇나갈 때도 있죠. 핵심은 하나다. 실수를 지적하더라도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는 말투다. 이 차이가 위축과 회복을 갈라놓는다. 둘째, 말을 꺼내기 전에 공감을 먼저 건넨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결론을 서둘러 던지지 않는다. 특히 반박하거나 피드백해야 할 때는 더 그렇다. 먼저 상대의 의도와 맥락을 묻는다. 이 부분은 어떤 의도였어요? 이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정답을 바로 말하지 않고 먼저 상대의 생각을 따라가 본 말투. 그 안에는 판단보다 존중이, 비판보다 대화가 담겨 있다. 공감이 먼저 오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공감의 말투는 대화를 위한 준비 운동과도 같다. 말의 내용은 같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려는 말투는 그 자체로 신뢰를 만든다. 셋째, 말의 마지막에 따뜻함을 덧붙인다. 직장 대화는 빠르고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대화 전체보다 그 말이 끝났을 때의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한다. 같은 피드백도 마지막 한 문장에 따라 격려가 되기도 상처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건 틀렸어요로 끝나는 말과 이건 다시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시도는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로 끝나는 말은 전혀 다른 여운을 남긴다. 전자는 관계를 닫고 후자는 관계를 열어둔다. 말의 끝에 다정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에 불편함 대신 따뜻함을 남긴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결국 신뢰가 된다. 말투는 그 사람의 태도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매일의 말 한 줄 한마디 속에서 천천히 다듬어진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말을 주고받는다. 대화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말투는 그 과정에서 관계를 만들고 감정을 남긴다. 어떤 말은 금세 잊히지만 어떤 말은 말투에 실린 온기 때문에 오래 남는다. 결국 말투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려 하는지를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언어다. 지금 당신이 쓰는 말투 안에 당신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말투는 충분히 바뀌고 더 깊어질 수 있다. 말이 아니라 말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이끄는 시대다. 이제 우리는 말의 모양보다 말의 결을, 정확함보다 따뜻함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고운 말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건네는 말이 필요한 지금. 말하는 방식이 곧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말투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지가 담겨 있다. 한강, 흰.
감정이 앞설 때 신뢰를 잃지 않는 응급처치법.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있다. 빅터 프랭클의 이 말은 참 멋지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누군가 정색하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라고 묻는 순간엔 떠오르지 않는다. 숨이 턱 막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그리고 나서야 후회한다. 왜 그렇게밖에 말 못했지? 감정과 반응 사이 공간이 있다면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당신 앞에 달콤한 케이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자. 케이크를 보는 순간 자극, 무의식적으로 손이 그쪽으로 향한다. 반응. 하지만 그 사이 짧은 순간이 있다. 잠깐만.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케이크를 먹을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그 틈.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의 잠깐만이 바로 공간이다. 강한 자극을 받으면 뇌는 감정을 먼저 처리하고 이성을 담당하는 조절 기능은 한 박자 늦게 돌아온다. 그래서 말이 내 의도보다 감정 쪽으로 쏠린다. 하지만 그 사이에 숨 한 번, 멈춤 한 번이라도 끼워 넣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 찰나의 공간을 처음으로 제대로 쓴 사람이 있었다. IT 스타트업 회의실. 점심을 앞둔 나른한 공기 속으로 신입이 들어왔다. 아침에 보낸 제안서가 다른 파일로 나갔대요. 팀장이 낮게 물었다. 누가 보냈지? 신입이 제가요. 라고 말하는 순간 공기가 얼었다. 최 과장의 목구멍까지 왜 확인도 안 하고 보냈지? 가 올라왔다. 속이 풀릴 만큼 쉬운 말이었다. 그런데 그는 속으로 한 번 멈췄다. 잠깐만.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일단 다시 보낼 자료부터 정리하죠. 10분이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팀의 기울어진 감정을 바로 세웠다. 실수를 덮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균형을 잡자는 선택이었다. 팀에는 우린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해결부터 본다라는 신호가 남았다. 그게 신뢰였다. 하지만 실수가 내 몫이 되는 순간은 더 어렵다. 회의 직후 팀장은 화면을 한번 훑더니 툭 던졌다. 이거 왜 이래? 누가 저장했어? 민대리가 조심스럽게 제가요 라고 답하자 팀장은 단단하게 못을 박았다. 이 정도면 기본이 안 된 거야. 억울함과 당황이 동시에 치밀었다. 민대리는 급히 설명했다. 공유 폴더가 자꾸 끊기잖아요. 저만 쓴 것도 아니고요. 그는 설명하려 했지만 들리는 건 변명이었다. 그날 남은 건 실수보다도 실수 직후에 튀어나온 말 한 줄이었다. 이후로 그의 자료는 늘 한 번 더 점검 대상이 됐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하기 직전엔 아주 짧은 틈이 있다. 그때 해야 할 건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숨 한 번이다. 속으로 지금 화가 났네, 당황했네 처럼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5번만 천천히 숨을 쉰다. 그 몇 초가 지나면 말은 덜 날카로워지고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 다음은 문장을 정리하면 된다. 변명으로 흐르기보다 인정, 기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제가 확인을 놓쳤습니다. 15분 안에 수정해서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숫자와 기한은 불안을 줄이고 태도는 신뢰를 지킨다. 결국 위기의 순간을 바꾸는 건 재능이 아니라 몇 초 멈추는 습관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잠깐의 멈춤도 우리의 선택이다.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지만 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틈을 지나쳐버린 건 아닐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늘 맞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관계를 바꾸는 건 대단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남겨두는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남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계를 바꾸는 이야기, 여행 책방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올게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